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인문해답 시간. 오늘은 어떤 질문이 올라왔나 볼까요? 저는 원래 직장에 들어갔는 직장 새내기입니다. 이제부터 월급을 받게 되는데 월급 중에 일부를 저축을 하고 싶습니다. 저축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어떤 것을 저축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네요. 좋죠. 이제 직장 새내기들이 이제 첫 월급을 받고 그러면 이 월급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저축하라고는 권유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월급을 받으면 만약에 100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거는 돈을 이제 어떻게 쓸 건가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40%는 뭐 어떻게 쓰냐면 일종의 생활비 쓰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동안에 이 학생 시절에 소비 욕구가 있었지만 마음대로 소비를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러가지 생활비를 그동안에 못 사먹은 거, 못 사 입은 거를 40% 정도에 충당하고, 나머지 30%는 이거는 공적인 돈이거든요. 공적인 돈이다. 왜 공적인 돈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왔으면 직장에 들어오기까지 많이 주변 사람들한테 노고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위해서 공적으로 등등 쓰라. 대부분 이제 어떻게 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 돈을 주게 된 배경이, 100을 주게 된 배경이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여를 하라는 뜻에서 준 거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지, 또 직장을 해서 진급을 한다 그러면 등등 여러 가지 또 그게 맞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에 관련 투자하기도 하고, 또 여기 직장 들어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는 또 직장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한테 한 잔 산다든지 직장 동료들한테 또 잘 어울려야 되니까 그런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또 써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또 이 사회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같은 경우는 또 11조로 쓴다든지 등등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사회 기부 활동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싶고, 일단 그런 쪽으로 공적으로 돈을 사용하지 일기와 같이 30% 정도를 공적으로 쓰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뭔가 탈이 날 수가 있다. 나머지 이제 30%는 어디에 쓰냐면 아까 말한 대로 저축을 이제 해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 질문자가 저축 상품을 소개해 달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은행에 적금 상품이 있겠죠. 그렇죠? 적금 상품은 통상 요즘을 보니까 기본금리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2%를 주고, 또 첫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3%, 또 5대를 받으면 3% 해가지고 총 8%까지 준다는 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3%에서 최고 5%까지, 제가 옛날에 다녔던 사람은행 같은 경우를 보니까 2%대 후반 정도로 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품을 파면 좋겠죠. 그렇죠? 발품. 같이 핸드폰에 각종 은행 앱 한 3개 정도, 5개 정도 앱을 깔아가지고, 요즘 은행을 안 가도 다 신분증만 있으면 핸드폰에 다 신분증 촬영하고 등등 하면 상품을 가입을 가능하니, 그래서 가입하면 되고,
그다음 또 이제 추천하고 싶은 곳이 이제 일정한 자격이면 돼야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되는데 청약 뭐 종합저축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직전 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새내기는 직전 연도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해당되니까 요 금리는 4.5% 정도 되니까 다른 일반 적금보다는 좀 금리가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거는 5천만 원까지 이 직전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또 나이가 34세 또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정도 뭐 세부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런 나이 제한과 소득 금액이 있으니까 이렇게 차이를 두서 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적금과 청약 종합저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다니는 회사가 상장 회사라면 뭐 내가 다니는 회사 또는 아니면 이제 또 요즘 인기가 있는 뭐 업체 뭐 종목 등등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대신 펀드에 각종 펀드에 가입할 수 있고 펀드에 불입을 해서 펀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펀드에 조성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해서 나중에 수익금을 주는 거 있는데 이런 것도 가입하면 일종의 수익률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렇게 내가 직접을 운영한다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다니던 회사 또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매주 내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계속 주식을 사모으는 거죠. 뭐 주식이 10주면 10주 단위로 이제 주식이 떨어질 때는 뭐 10주를 더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이 오르면 한 8주밖에 살 수도 없는 경우 있으니까 주식을 계속 사모으면 이것이 미국의 과거에 통계를 내본 결과 어떤 회사의 펀드에 들어가서 그렇게 운영한 수익보다 내가 매월 한 주씩 이렇게 사모하니까 그게 더 부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가끔 저희 이 컨설팅 이 사무실에 내방하는 고객을 보면 옛날에 보면 이제 기아자동차에 다녀서 해외에 근무도 많이 하는데 자기는 월급을 한 10%에서 20% 꼭꼭 주식을 사모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 무렵에 이것이 큰 자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미국에서 투자 분석가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내가 모았던 주식이 이렇게 더 가치 수익률이 더 좋더라 얘기를 합니다. 뭐 이와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상장 회사라면 때론 내부자 거래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할 필요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다니는 회사 주식을 사면 그만큼 회사에 또 충실하게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잘 아니까 금방 팔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식을 이렇게 사모으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를 하면 이제 크게 정리를 하자면 은행의 적금 상품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각종 펀드에 들어가는 상품도 있고 또 주식도 사모을 수도 있고 또 주택을 관련된 거는 청약저축도 있다. 청약저축은 나이 제한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크게 상품이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요 테두리 범위 내에서 선택하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